진행합시다. 예. 특별히 뭐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직접 보신 그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관들은 인선이 마무리되면 바뀔 이제 국무위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의 논점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면전에서 3대 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참모하겠다. 이런 국무회의 때 이런 비공개 내용까지 공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 이것 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더 한번 만나볼까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겠죠. 아마 저는 가방위원장의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에서 초래된 게 아닌가.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통위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즉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해촉이 되는 그런 법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게 일반화로 이제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그냥 최민희 의원이 이런 법안을 개인 의견으로 냈죠. 근데 상임위원장이니까요, 또.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상임위원장이 냈다고 해서 그 가방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법을 다 쫓아가지는 않는 것들은 뭐 당연히 국회의 환경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정권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은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요. 지난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법안들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를 반영해서 거기에서 장으로서 활동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최민희 의원처럼 내는 것보다는요.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그런 법안을 즉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이걸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상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결국 본인이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임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흔드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셔라. 최근에 이제 법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좀 반영이 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현주 의원님. 이게 참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장관들 말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 내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면전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권 교체기 때마다 늘 있어온 문제가 바로 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임기 지속 여부입니다. 지금 벌써 검찰총장도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전임 정부에서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자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뭐 꽤 그런 어떤 또 이 저항했던 걸로 해서 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잘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이런 정무직들은 일괄적으로 다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게 다 길을 터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 공공기관장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 환경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인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누구도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런 수사나 이런 걸로 이제 압박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버틴다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이게 다 정권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 텐데 예. 또 이럴 때 이제 항상 또 나오는 거는 그럼 이거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예. 문제는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손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끊어줘야 되는데 항상 다른 정권이 손해보면서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법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갈등으로 사실은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 문제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장들 아마 그런 사퇴 압박들을 받는데 문제는 압박할 수도 없고 예. 받으면 받는 대로 전부 다 녹음해서 또 틀 테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바로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대한 제1성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제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그 이후로 국무회의에 뭐 제 책상 명패도 이렇게 이제 빠졌군요. 뺐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권익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1년 동안 그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네.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예.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울먹였던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이 됐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3년 임기를 채웠던 전현희 의원이 조혁진 변호사님, 국정 철학과 안 맞는다면 스스로 거치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 사례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사례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방통위법을 보면 방통위원 임기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 그다음 조항이 8조인데 8조에 신분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면직할 수 없다. 면직 사유는 4가지인데 첫 번째 심신장애,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생겼을 때, 예. 그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소관 직무 관련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이런 경우 빼고는요. 예.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방통위원까지도 그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비슷한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있었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은 자기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해가지고 자기 임기를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에선 나는 그 국정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 스스로 물러난 거는 뭐 이동관 전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김홍일 전 위원장도 그렇고 다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제 탄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일단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어쨌든 그냥 예. 스스로 물러날 수는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숙 위원장이나 결국은 본인이 그 할 문제이지 이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국정 철학이 부합해가지고 끝까지 임기를 지킨 건가?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무슨 말인지는 저는 잘 납득은 되지 않는데 예. 어쨌든 전현희 위원장이나 이진숙 위원장이나 거의 유사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취지는 본인 입장에서 아까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색하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그 몸담았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그대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손질하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 전현희 의원을 어떻게 했는가.
명패도 없애버리고 자리 자체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텨야 된다는 명분을 스스로 축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러면서 표적 감사 없었다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언제 몇 분에 도착했는지를 다 타임테이블을 해가지고 감사했던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방통위원장 자리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결이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이념과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건 방통 3법, 이진숙 위원장 거기에 공감합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내려온다는 건 이건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강론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방통위법을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공공기관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손질해야 되는 게 여야공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특히 최민희 의원이 아까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이건 뭐 민주당의 당론안이라고 했지만 버티려고 해도 이거 법 바뀌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딱 하나 특정해서 방통위원장 사례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하려고 하니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읽어볼게요. 당시 야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임기 보장된 공무원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 옛날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 아니죠. 아마 이제 저 원칙이 똑같이 아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탄압받으면서 본인이 1년 동안 버틴 결과 국회의원 되고 그걸로 최고위원까지 되고 뭐 그거 버텼다고 꼭 아니 뭐 그걸로 본인이 이렇게 뭐 일반할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이 선거 나갈 때 그걸로 또 많이 내세웠어요. 예. 그렇게 탄압받았는데 버텼다 했는데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똑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버티면 이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듯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거 그에 대한 굉장히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했듯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집중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검찰총장이죠. 검찰 이 총장에 대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불 갔던 또 자녀 이 특혜 외교부 입사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겁니다. 근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고 직권남용의 어떤 이 죄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법인데 결국 저는 이게 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자체가 보면 우리는 이제 임기제가 있어서 이게 뭐 이게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 국정 철학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인사들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도 끝까지 지금 최근까지도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계속 자리를 보장해 줄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중의를 모아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법 바꾸는 거. 법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그냥 추진해서 하시면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알박기 아니냐, 알박기 하지 말라 아니다. 뭐 법적으로 임기 보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수가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이런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는 것. 뭔가 좀 건설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실제로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과거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관련 수사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토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 분들께 드렸다고 했죠? 제가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분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은...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주목되는 것도 약간의 압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네. 근데 이게 직무상 중대한 비로 확인되면은 방통위원장 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업무상 뭐 배임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뭐 법률에 위반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사실상 이게 뭐 민주당이나 이쪽 정치권에서 고발한 게 아니라 언론 측에서 대전 MBC 사장일 때 썼던 법인카드 아닙니까? 예. 전국 언론 노조라든지 민원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자료만 봐서도 알겠지만 법인카드라는 자체가 본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돈이기도 하고 회사 돈이고 거기에 대한 법인카드의 사용처에 알맞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없고 골프를 치고 빵집에 가서 빵진숙이라고 오죽 하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빵을 과도하게 법인카드로 사 먹었어요. 심지어 커피 한 잔도 법인카드로 사 먹었던 부분들, 예. 뭐 새벽 3시, 4시에도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본인은 아무리 떳떳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면 방통위원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좀 논외로 하나 덧붙이면 예. 새로운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것들은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정부가 법률로서 벗어나서 이 인사를 건들게 되면 예. 법률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현종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그런 예.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되면 공공기장의 임기를 같이 그만두게 하는 거. 예.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국민적인 어떤 여론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당론으로 취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또 다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또 그 정부는 또 본인과 국정 철학에 맞는 공공기관장 할 수 있으니까 건설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번 반복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지난 정부 또 알박기 인사들이다 하면서 결국엔 그랬었고요. 똑같은 기사가 또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 알박기라고 주어만 바뀌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국회와 논의해서 끊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2차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면전 앞에서 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줄 수 있다, 혹은 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최민희 의원이 압박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 뭐 이슈가 좀 많이 됐죠.